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학 행렬 방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선형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 사례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스웍스 코리아 여동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볼 건데요. 선형 회귀 그리고 선형 회로 분석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운 선형 시스템의 행렬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예정이고요.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수학의 행렬 방법이라는 파일 익스체인지에서 온라인 매트랩으로 여시거나 PC 버전이어서 열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매트랩 환경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웹에서 열어놓은 제 매트랩 환경이고요.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봤던 레포를 열면은 프로젝트를 열 수 있고요. 프로젝트에서 메인 메뉴 누르신 다음에 저희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Linear Systems Applications 라는 스크립트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창은 없애주고 커맨드 윈도우도 내려주고요. 자, 내용물을 결과를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요 버튼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과물 같이 보면서 양옆에 놓고 보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선형 회귀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제 가지는 이 선을 이제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트렌드를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들이 있을 건데 뭐 꼭 이 선만 있는 건 아닐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뭐 요런 선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어떤 게 제일 최적의 선일까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선을 수학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1차 함수 가지고 여기서는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0와 W1을 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을 이제 좀 그려보면요. 여기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을 한번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W1 값이랑 W0 값을 좀 바꿔가면서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W1이 좀 작아야 될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알아볼 수 있을 건데 W1과 W0를 한 번에 구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선형대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잔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이 잔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W1과 W0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잔차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와 지금 직선에서부터 나오는 예측값 두 개의 차이의 제곱 합으로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행렬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x와 y 값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행렬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선형 근사 벡터 y 물결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뭐 100개 있긴 한데요. 지금 100개 요 x 값에다가 기울기 값을 넣어주고 거기에 이제 절편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좀 다시 바꿔 쓰면은 오른쪽 식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왼쪽에 보이는 게 행렬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벡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행렬을 이름을 x, 여기 있는 벡터를 w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y 물결표 값을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매트랩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u라고 하는 벡터를 1로만 구성된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라지 x는 이렇게 u에다가 원래 있던 벡터 x 이렇게 합치면 지금 1과 원래 데이터의 x 좌표로 구성된 라지 x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w 같은 경우에는
W0가 위에 있고 W1이 밑에 있는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til과 이제 물결표는 이제 y approx로 이름을 붙이고 x 곱하기 w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요 y approx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 y와의 차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 근사치를 시각화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여기 선 보이시죠? 요 선, 여기는 요 선 보이시죠? 요 선 위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사치의 값을 그릴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 말이죠. 얘네들이 이제 그려 놓을 수 있으니까 요 차이 값, 요 차이, 얘네들도 바로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요 차이 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면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잔차에 대한 합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제곱 문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원래 있던 데이터 값, 요 데이터 값에서 추정치를 빼주고, 그럼 이게 오류가 되잖아요. 오류의 제곱의 전체 합,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특정 이제 W0 그리고 특정 W1에 대한 여기 이제 R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특정 W1과 특정 W1에서 어떤 값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그 3차원에 있던 형상들이 어떤 이제 보울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최소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보울이 최소가 되는 곳은 여기 W1과 W1 가지고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리스트인데요. 자,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잘 보시면 특정 기울기와 특정 절편에서 얘가 이제 3차원으로 생긴 거를 위에서 조망해서 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기울기와 특정 절편에서 가장 높이가 낮아지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고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그때에 따른 이제 절편과 기울기, 최적의 절편과 기울기 값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요 잔차 제곱 합에 대한 함수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요 슬로프 관점에서 봤을 때 도함수 값이 0이고 절편 관점에서 봤을 때 도함수 값이 0인 각각의 그 지점을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던 W1과 W0로 구성된 함수 R을 이제 편미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식은 이렇게 행렬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써놓은 행렬식을 보면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값이 W인데 여기 W 왼쪽에 곱해지는 게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A 행렬, 얘를 B 벡터 이렇게 본다면 뭔가 A, W는 B 같은 형태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W를 계산해주면 A 백슬래시 B처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려가서 자, 이제는 우리가 라지 X와 Y를 알고 있기 때문에 A라는 행렬을 구성하고요. B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요것만 이용해 가지고 백슬래시 연산을 해주면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2.1190 그리고 0.4203이네요. W0, W1이 각각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좀 봤던 값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제가 손으로 예측했던 값이 2.2, 그다음에 0.4 정도였으니까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요. 내려서 최적화된
비팅 결과를 보면은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속도가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 행렬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로입니다. 키루요프 법칙을 이용하면은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변수 개수에 따른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역행렬을 이용해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키루요프 법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이 있습니다. 자, 전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이 노드인데요.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전류의 값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 된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I1과 나머지 I2, 3, 4의 합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전류 법칙을 통한 방정식들을 여러 개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전압 법칙이 있는데요. 전압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루프가 있다고 했을 때 페루프 안에 들어가는 전압의 강하가 합치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V1 있죠. 여기는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죠. 여기 V1. 그리고 여기는 I1에 R1만큼 전압이 떨어지겠죠. 여기 그 두 번째에서도 I1, R2만큼 전압이 떨어질 거고요. I1, R2 또 I1, R3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엔 0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성된 전이만큼 전부 다 소모를 해줘야 된다. 이 페루판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회로에서 연립방정식을 구현할 수 있고 그 구현된 연립방정식은 행렬을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회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전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립으로 풀어도 쉽게 풀 수 있겠지만은 풀어야 될 전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으로 풀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을 유도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루프가 지금 3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가 있고 노드는 여기 하나, 지금 보시면 들어오는 I2와 I4 이렇게 있고 나가는 거 I3와 I1이 있죠. 요것들의 합, 각각의 합, 들어오는 것들의 합, 나가는 것들의 합이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요 위에 있는 노드 이용해 가지고 여기 I1과 I5 그리고 I2 얘네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의 합이 같다는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크게 5개씩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페루프 3개에서 나오는 것들, 나머지 맨 위에 노드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총 5개 식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V1, V2 그리고 R들의 값이고요. 모르는 게 I 값이기 때문에 이 I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 이동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I 관련된 항들만 왼쪽에 모아두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꾸밀 수 있고요. 얘를 가지고 얘를 이제 A, I는 B 형태로 꾸밀 수 있으니까 A, B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R 1, 2, 3, 4, 5랑 이제 V1, 2 값을 가지고 풀 수 있을 건데요. 자, 여기 있는 A, B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R 값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R1이 10, R2가 100, 그 다음에 R3가 10, R4가 1000, 그 다음에 R5가 330, V1이 1.5, V2가 1.5 라고 했을 때, 자, 이 A 행렬 여기 써주겠습니다. A는 0, R1 플러스 R2, 그 다음에 0, 0, 0, 다음 행이 0, 0, R3, R4, 0, 다음 행이 0, 0, 0, R4, R5, 다음 행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A 행렬이 써지게 되겠고요. 네, B 같은 경우에는 V1, 마이너스 V2, V1, 0, 0이고 G를 열 벡터로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 B 값이 이렇게 나왔을 거고, 네, I는 A 역 슬래시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꾸미고 그것으로 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로에 통과하는 전류의 값들을 바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 연립방정식 개수가 총 5개밖에 없으니까 변수가 많지 않아서 차라리 손으로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게 빠르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변수 개수가 많아질수록 행렬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일반화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심볼릭을 이용하면은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뭐 1부터 5까지 다음에 V를 뭐 1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언더바를 넣어주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심볼릭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A 심볼릭 이제 심볼릭으로 이제 구성된 A 행렬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 R 언더바 1 플러스 R 언더바 2 0 0 0 다음에 0 0 R 언더바 3 R 언더바 4 0 다음에 0 0 0 R 언더바 4 R 언더바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 심볼릭으로 구성된 A 행렬이 나올 것이고요. 다음에 B 심볼릭 같은 경우에는 V 언더바 1 마이너스 V 언더바 2 V 언더바 1 0 0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I 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요. 결과값을 뽑아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화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처럼 쓸 거고요. 매트랩 펑션이라는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은 함수처럼 쓸 수 있고, 여기 함수 일단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함수처럼 쓸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값을 R1부터 R5까지, 다음에 V1부터 V2까지 넣어주면 10, 200, 다음에 여기는 1만, 그리고 2000, 그리고 330, 다음에 1.5V, 12V 이렇게 넣어주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함수처럼 써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화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함수처럼 써주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형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 사례 2가지를 봤고요. 선형 회귀와 선형 회로 이제 관련된 2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봤는데, 요 2개에만 한정되는 건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뇌에 대한 전압, 전류 같은 것들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선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노드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몇만 개, 몇십만 개 노드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매트랩 기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올램프 트레이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